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직에 대해서 그 직의 유효성이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과연 적절하고 필요한 직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결론은 현재의 이 국무총리직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직위와 실제 운용에 있어서 그 시대마다 대통령에게 계륵 같은 자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조선조의 영의정 개념이 있어서 임금 바로 밑에 그리고 만 백성 위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라고 하는 이 과대평가된 가치관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국무총리의 인준 문제를 야당이 걸고 넘어지면 유효한 정치 공세가 되고 하는 짝이 되고 말았는데 한번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오늘은 그 직책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1기 국무총리로 한덕수 총리가 지명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 아래에 있고 총리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의 임명 또는 면직 제청권도 갖고 있다. 대통령 지휘 아래 행정각부 통할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이라고 하는 것은 허울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번에도 보면. 그 다음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전반을 통할한다 하는 것도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이상 그 유효한 통할이 어렵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주는 그 이름값 때문에 국민들이 주목하고 그의 동정과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선 한덕수 총리가 취임하고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그동안에 그의 행태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 예방한 겁니다. 예방해가지고 한참 환담을 하고 사진도 찍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앞으로도 많이 지도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문 대통령도 그에 호응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총리로서 이게 합당한 행동이고 말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던 두 가지 큰 이유가 하나는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종식 그리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부패와 적폐가 만연했다. 그 넓이와 깊이가 깊다. 이게 부패 정권의 수장이었던 사람,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수장이었던 사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국정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도 가르쳐달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장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는가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형사사법 처리 대상자고 그 중에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 있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휘하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가지고 우호적으로 국정에 대해서 지침을 가르쳐달라, 앞으로도 협력해달라 이러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에 면역주사를 놓고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국무총리가 윤석열 휘하의 국무총리 한덕수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해놔놓고 사법 처리를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할 때에 그 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반발의 강도가 더 거세게 만드는 그런 면역 효과를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놓고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건 한덕수 개인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성격이 어떤가를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우파의 입장에서 봐서는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권 종식을 위한 전쟁이었어. 전쟁에 참가해서 전쟁에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앞에 앞장서가지고 제야해서. 그런데 한덕수 씨는 뭐 하고 있다가 총리라는 일인지와 만인지상 그 허울 좋은 감투 갖다 쓰고 총리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지, 나한테 결국은 제의가 오겠지. 그리고 기다렸던 듯이 그 자리에 나서가지고 이 정권이 탄생한 이유,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똑바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전직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국정자문을 구하고 앞으로도 협력을 요한다. 저는 이걸 XX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많은 언론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이걸 주목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원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을 아마 한 총리가 추천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추천할 리가 없지. 그러면 그 윤종원이라는 사람이 어떤가를 전혀 살피지 않고 본인이 추천한 것 같아요. 과거에 자신이 국무총리 조정실장으로 있을 때 그 휘하에 있었다는 그 인연이 아마 작용한 것 같은데, 윤종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문재인 정권 2기 청와대 경제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탈원정, 주택 문제 등에 대해서 그가 그 내부에서 이걸 끝까지 저항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그 그만두고 보너스로 중소기업은행장에 가서 지금 2년이 지나고 거기에 엄청난 연봉과 그만두고 나면 이게 보너스까지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톡 튀어나와서 자기가 아는 한덕수 씨한테 아마도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막연하게 이 윤종원이의 행태가 어떤 것인가도 분별 못하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 저는 이거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한 사람이 지금 외관상으로는 아주 정권의 2인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론에 또는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자기 존재감을 알리고, 어떻게 결국 이런 사람이 그 총리로 지명됐던가 하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떼내졌지만은 지금 제가 말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해명하고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87년 6.29 선언 이후에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의 여당 민주정의당, 당시의 야당 신한국당, 총재 김영삼, 고문 김대중, 여기서 이제 개헌 협상을 했는데, 이 야당 신한국당의 당내 개헌 특위 위원장은 당시 부총재였던 강남구 출신 이중재 의원이 맡으셨고,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때는 개헌 주도권이 야당에 있을 때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우기면 민정당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는데, 제가 간사로서 야당안의 초안을 만들 때는 총리직을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두고 이것을 투표할 때에 요걸 한 단위로,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누구, 그다음에 부통령 후보 누구, 이렇게 각 당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기표를 해가지고 대통령 부통령을 각 당 소속에서 당선되도록 이렇게 하고, 부통령에게 일정한 이 외교권이나 이런 걸 부여해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보조자로서 또 유고 시에 그 자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총리직은 없앤다. 지금 대통령 책임제의 전형적인 국가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총리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각부 통화로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총리라는 자리를 두고 그렇게 할 필요. 그 당시 민주정의당과 그 당시 제1야당의 내부 사정 때문에 총리직을 없애고 부통령제를 부활하는,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각각 당내 사정 때문입니다. 민정당은 이미 그때에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를 이게 탄생시켜 놨는데 그 헌법의 개정에 의해서 부통령 후보를 두게 되면 누구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당도 같은 문제에 봉착했어요. 대통령 후보가 결국은 YSDJ 중에 되면 그럼 부통령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당내 갈등과 분쟁이 생길 우려가 돼서 이걸 그냥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야당 안은 야당에서 삭제했고 거기에 민정당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총리제가 부활했는데 지난 30년간 운영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지. 제가 만든 초안에는 대통령 부통령제에다가 대통령 임기를 단임으로 하고 임기를 6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은 임기를 3년으로 대통령 임기의 절반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3년 만에 이 재평가 받는 기회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도록 이렇게 하고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이런 안이었는데 이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계륵 같은 존재고 이게 시위소찬의 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위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그렇게 제사 지내는 집안이 별로 없는데 5, 60년대만 하더라도 각 가문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음식과 밥상, 술상을 받을 주인공 이름을 요런 팻말에다가 써 넣습니다. 누구누구라고. 과연 조선시대 같으면 영의정, 뭐 홍길동, 이조판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써붙이고 그리고 음식을 배설한 탁자를 두고 그 뒤에서 이제 자손들이 절을 하는 그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위소찬 별 볼일 없는 자리에 별로 먹을 것도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지금 대한민국 헌정에 있어서 이 왜곡의 역사를 지금 밟고 있고 한덕수 총리에 와가지고는 드디어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를 지명해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그 역사적 배경과 윤 대통령 정권의 정체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엉뚱한 얘기를 쏟아내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총리직을 없애느냐 마느냐는 개헌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헌법에 손질하고 있을 때 저는 이걸 폐지하는 쪽으로 반드시 우리 국민이 결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